자, 오늘 해야 될 거는 2차 함수 부분입니다. 근데 2차 함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셨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셨고, 근데 뭐 1학년 거, 2학년 거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당연히 2학년에 배우는 1차 함수를 좀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함수는 y는 fx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이거를 함수값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수라는 뭐 무슨 함수라고 하든 함수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y는 fx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함수값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를 2,3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함수값으로 표현하면 f2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식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반형이라고 하는 네,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은 우리는 이걸 1차 함수의 2차 함수의 일반형 뭐 기본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일반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y는 ax제곱. 자, 2차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x랑 y랑 등호만 있으면 네,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x제곱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x제곱이랑 y랑 등호만 있으면 무조건 2차 함수예요. 뒤에 뭐가 붙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것만 보이면 2차 함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ax 제곱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하나 그림을 그려봐야 돼서 제가 y는 x 제곱이라는 식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항상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요. 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y도 0이고 1을 대입하면 y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y는 1이고 2를 대입하면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좌표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다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0,0 찍고 1,1 찍고 마이너스 1,1도 찍고 2,4 찍고 마이너스 2,4를 찍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곡선으로 자 나오게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있는 숫자가 여기가 1이죠. 네, 그럼 A 값이 지금 1이라고 한 거고요. A가 1일 때에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에는 그림 모양이 뭐 찍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네, A가 음수일 때에는 그래서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A가 1이잖아요. 근데 A가 뭐 2일 수도 있고 A가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숫자가 커질수록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A에다가 절대값을 했다 그러거든요. 부호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부호가 결정하는 건 요거 이렇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면 결정하고 끝나는 거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숫자만 보란 얘기여서 절대값을 붙인 거고 숫자가 클수록 폭이 얇아져요. 그리고 숫자가 크다는 걸 위로 표시할게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가 0에 가까워질수록 네,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y는
뭐 8x 제곱이랑 y는 뭐 4분의 1 x 제곱이랑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8x 제곱은 이렇게 얇은 모양이 될 거고요. 4분의 1 x 제곱은 이렇게 넓은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뭐 1차 함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함수는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근데 솔직히 한 번에 외우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하고 생각이 날 때까지 몇 번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위에서 식이 y는 x제곱이란 요 식이 나왔잖아요. a가 하는 역할은 제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요 식에 관련된 얘기 방금 전에 제가 그렸잖아요. 점을 찍어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꼭지점이랑 점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맨 아래에 있거나 맨 위에 있거나 그거는 점이 무조건 한 개거든요. 그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냥 요런 점들은 그냥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랑 점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원점을 지나게 돼서 꼭지점이 0,0인 겁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추계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웠던 이렇게식 쓴 게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예를 들어 여기가 2면 이걸 우리는 x는 2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를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추계방정식은 이제 정 가운데, 그러니까 대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선 여기가 정 가운데죠. 그럼 얘가 추계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추계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는 꼭지점에서 요 자리가 추계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칭이 되게 접었을 때 똑같이 접힐 수 있는 그 선, 네, 그거를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쓸 때에는 x는 몇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라는 거. 지금 x는 이 자리는 0,0이어서 요 꼭지점에서 이 자리를 p라고 하고 요 자리를 q라고 하거든요. xy라고 안 하고 꼭지점은. 그래서 꼭지점에서 p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y축의 대칭이라고 나왔죠? 같은 말이죠? 지금 x가 0인 거나 y축의 대칭이란 얘기는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런 걸 배우셨거든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증가 이런 식으로 배웠고, 이렇게 선이 있으면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점의 이동을 배우셨어요. 1차 함수에서. 여기서도 점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점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추계방정식이 x는 0이라고 정했죠.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인 거예요. 얘 기준으로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인 거고요.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x가 0보다 큰 쪽은 점의 이동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외우시면 되죠. x 증가, y 감소. 이게 방금 했던 왼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에는 x 증가, y 증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림이랑 이 문장을 같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외울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4번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다. 지금 이 얘기는 x축이 얘잖아요. 그럼 이 점의 원점만 이 점의 위치에 있고 다 점들이 위쪽에 있죠. 선이 다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x축보다 전부 다 위쪽에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y는 x제곱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렸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점의 위치가 그대로 대칭인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y는 x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자, 밑에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볼게요. y는 x제곱이 지금 요식이에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요식이거든요. 똑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꼭지점은 위치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원점은 똑같이 0,0인 거예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추계 방정식도 똑같아요. 꼭지점에서 요 자리 값이 무조건 추계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0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쪽이 x가 0보다 크고 이쪽이 x가 0보다 작다 그랬죠? 요게 달라져요. 점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서 아까 전에 했던 이 3번 a가 양수일 때랑 반대야. 네,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시고 양수를 외우시고 음수는 증가 감소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따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양수일 때는 그림 보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증가 왼쪽이 증가 감소, 음수일 때는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증가 감소. 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생각해 보면 이 위로 볼록일 때는 x축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이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원점만 제외하고 다 밑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x축의 대칭. 자, 그러니까 y축의 대칭은 축의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x축의 대칭은 a값의 부호가 반대예요. a값의 부호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얘기를 쭉 해봤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3번 설명도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a값의 역할.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a 절대값이 숫자가 크면 폭이 얇아지고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폭이 넓어진다. 네, 이렇게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야? 1차 함수가 왜 나왔어?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평행이동에 대한 복습을 한다고요? 쓰잘데기 없이. 네, 자, 복습을 하래요. 네. x절편, y절편은 어차피 근데 똑같은 거니까요. x절편, y절편은 x축에 만나면 x절편이고 y축에 만나면 y절편이죠. 그래서 x절편은 2고 y절편은 4. 좌표로 얘기하면 얘는 2,0이라고 쓰셔야 되고 얘는 0,4라고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에서 a는 기울기죠.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4여서 2분의 마이너스 4가 기울기 구하는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고 y절편은 그냥 4여서 4라고 b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행이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2차 함수도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왼쪽 것만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인 거 아닌 거 골라내라. 2차 함수인 거는 무조건 y랑 등호랑 x제곱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문자가 분모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안 되죠? y가 없어서. 얘는 되죠? y제곱, y x제곱 등호 있어서. 3번은 1차 함수여서 안 되고요. 4번은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얘를 전개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다 전개를 하면 4x 플러스 2잖아요.
x제곱 등호 y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도 잠깐 얘기한 거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니은 네, 분모에 x제곱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시면 저거는 유리함수로. 자, 그래서 저런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제 그려보란 얘기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를 생각하셔서 그리면 되는데 뭐 외워놓은 걸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이 식을 보자마자 이제 외워놓은 거 꼭지점은 0,0이죠. 저 식에서는.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사분면 다 아시죠? 여기가 1, 2, 3, 4잖아요. 그러니까 제1사분면이랑 제2사분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K가 양수니까 이쪽이잖아요. 증가라고. 네. 아이고. 증가.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놔야지 뭘 할 수 있겠죠? 네. 안 외우시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기가 y는 x제곱이든 마이너스든 똑같아요. 꼭지점은 0,0. 근데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증가감소죠. 그래서 여기가 감소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외워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정도가 되고요. 외운 거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얘기할 건 없어요. 네, 그리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얘는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항상 이제 대입을 하실 때 y는 3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꼭지점이 요식 모양은 무조건 꼭지점이 0,0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x값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숫자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0,0은 그대로 있을 거고 1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도 꼭지점의 위치가 이제 숫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3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3이고 2를 대입하면 10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도 10이겠죠. 그러면 1,3인 여기다 찍으셔야 되고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2는 10이니까 너무 위에 있죠? 한 요쯤 되겠죠. 네. 2,10이면 여기가 8이니까 요쯤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곡선이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모양의 형태로 이어주셔야 되는데, 자, 2차 함수 점을 찍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찍었는지 보이시죠? 그림 모양이 나오려면 무조건 5개는 찍어야 돼요. 네, 최소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 모양을 어느 정도 보이시려면 점은 최소한 5개를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5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죠. 솔직히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 2개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반대쪽이 대칭일 텐데.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자, 6번까지만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기에 2차 함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래로 볼록인 거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은 아래로 볼록이고 폭이 가장 넓은 거는 절대값 한 숫자가 가장 0에 가까운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제일 가깝니? 3분의 1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리을이 되는 거고 X축에 서로 대칭인 것끼리 짝지어라.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부호만 반대고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A 값이. 그러니까 니은이랑 디귿이 부호만 반대고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을 짝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